저는 올해로 45, 딸 하나와 아들 하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고 시부모님도 다들 좋은 분들이라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 별다른 굴곡이 없었어요. 운이 좋게도 청약에 당첨되어 경기도에 내 집 마련도 일찌감치 했고 남편과 둘이 맞벌이하며 매달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 없이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 역시도 여유 있는 분들이라 저희가 청약 당첨되고 집을 살 때도 큰 도움을 주셨고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발벗고 나서주십니다. 시댁이 지금 사는 집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아이 키우면서 급한 일이 있을 때면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오셔서 애들 봐주시고 일 처리를 다 해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부모복은 조금 없을지언정 남편과 시댁복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에 첫째고 제 밑으로 둘째도 딸이고 막내 동생만 아들이에요. 둘째랑 저는 1살 차이가 나고 막내 동생과는 6살 차이가 납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간절하게 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둘째를 갖고도 몇 년을 더 노력하셔서 마침내 원하던 아들을 얻으셨어요. 사실 저와 둘째는 막내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아요. 부모님이 대놓고 저희들을 차별하시기도 했고 별로 좋지 않은 집안 형편에 저와 둘째는 완전 찬밥 취급을 받았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학원 한번 다녀본 적 없고 저희들은 무료급식 세대가 아니라서 매달 학교에 급식비를 가져다 줘야 했는데 보통 2달에 한 번씩 밀리고 못 냈기 때문에 남들 급식 먹을 때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저와 둘째는 옷이랑 신발도 전부 친척들에게 물려받았고 부모님에게 용돈 받아본 기억이 손으로 꼽을 정도네요. 하지만 막내 남동생만큼은 애지중지 해달라는 거 다 해줘가며 키웠어요. 그 당시에 30만 원이 넘는 비싼 명품 패딩이나 10만 원짜리 나이키 신발도 전부 남동생만 사주셨죠. 아마 부모님께서 은근슬쩍 차별하셨더라면 저와 둘째도 그 당시에 반항을 하거나 화를 낸 적도 있을 텐데 아주 어릴 때부터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원래 막내한테 잘해주는 건가 보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만 돈에 대해서는 집착 아닌 집착이 생겨버려서 20살 대학 들어가자마자 집에서 독립하고 혼자 아르바이트 2개와 주말 과외까지 해가며 부모님에게 손 안 벌리고 혼자 알아서 살았어요. 학비도 대학교 1학년 때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는데 방학 때마다 공장 2교대 아르바이트를 했더니 나중엔 대출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기 전에 대출받은 돈까지 다 갚았고 제가 이렇게 살아서 그런지 둘째 역시도 저와 똑같이 악바리처럼 돈을 벌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좋은 남자 만나 일찌감치 결혼을 했고 둘째도 약사 남편 만나서 2아이 낳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 둘째가 훨씬 부자라서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게 하기 위해 시 외곽에 마당 있는 주택에서 살고 있고 일찌감치 건물도 하나 갖고 있어요. 저희도 그럭저럭 여유 있고 둘째 동생도 잘 살아서 가끔 동생네 가족들과 만나면 온 식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나이를 적당히 먹었음에도 친정부모님과는 예전에 좋지 않은 감정이 아직 많이 남아서 서먹한 느낌이고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이 아니고서는 친정에 찾아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차라리 시댁을 한 번 더 가거나 우리 식구들끼리 캠핑 가고 놀러 가는 게 낫지 얼굴 볼 때마다 잔소리나 하고 용돈이나 주고 빨리 가라는 소리 들으려고 2시간 거리 운전해서 친정집에 내려가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둘째도 똑같아서 친정 가는 일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어요. 친정이 크게 여유는 없지만 오래된 낡은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남동생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내일 모레면 나이가 40인데 아직까지 장가를 가지 못했고 20대 후반 이후로 10년이 넘도록 여자친구도 없이 혼자 나이만 먹고 있어요. 스스로 혼자 사는 것이 상관없고 부모님과 계속 잘 살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본인은 너무나도 결혼이 하고 싶고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동생과 만나려고 하는 여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막내 남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부터 부모님이 응석바디로 키워서 그런지 아직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모두 엄마가 다 해주셨고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고 본인이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저랑 둘째가 너무 답답해서 막내에게 너 요즘에 그렇게 살면 여자 못 만나. 남자가 집안일도 어느 정도 같이 해야 여자들이 좋아하지. 네 매형들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청소하고 빨래 개고 애들 보는 것 정도는 기본이야. 라고 충고를 해준 적도 있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건 못한다네요.
남자가 어떻게 주방에 들어가고 하찮은 집안일이나 하냐면서 자기는 여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밥 차리고 집안일 하는 것이랍니다. 완전 80년대, 90년대에나 볼 법한 가부장적인 모습 그대로인데 아마도 우리 아빠와 오랜 시간 같이 살면서 보고 배운 것이 그거라 어쩔 수 없나 봐요. 저희 아빠도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고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TV로 야구나 뉴스를 보는 모습이 아빠에 대한 가장 흔한 기억입니다. 누워서 말 한마디로 엄마나 두 딸에게 심부름시키고 부려먹는 모습이죠.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아가씨한테 저런 소리 하면 딱 질색이잖아요? 집안일을 반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같이 하려는 모습은 보여야 할 텐데 남동생은 무조건 여자가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해야 한다던지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나이 먹을수록 아빠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 시절이야 아빠가 그렇게 능력이 없었음에도 엄마가 집에서 살림을 하셨고 그게 당연한 시절이었어요. 막내 동생이 아빠처럼 여자한테 무조건 살림을 시키려면 요즘 세상에 연봉이 1억은 되어야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공부도 별로 못했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정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중소기업이라 나이가 39인데 연봉은 3천만 원 겨우 넘을까 말까 할 거예요. 예전에 저희 남편이 제 막내 동생이 자리 못 잡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아는 분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려고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저희 지역이라서 친정과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다니면서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조금 쌓다 보면 1년도 되지 않아서 연봉이 5천을 넘길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제 남동생은 부모님 댁에서 혼자 나와 독립하기 싫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지금 다시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지 않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로 거절하더라고요. 한 달이 건너 어려운 부탁을 해준 남편에게 정말 창피하고 또 미안했고 앞으로 안 하던 짓은 영원히 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아직도 저나 둘째 얼굴만 보면 저희 탓을 하십니다. 니들은 누나가 되어가지고 막내 안 챙기니? 너희가 주변에 참한 아가씨도 좀 소개시켜주고 그래라. 애가 일만 하느라 여자가 없으니 장가를 못 가잖아. 누가 보면 판검사나 의사처럼 대단한 일을 하느라 연애를 못하는 줄 알겠습니다. 아무리 제 친동생이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애매한 외모와 애매한 능력인데 거기에 성격까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파리 안으로 굽는다지만 주변 아는 지인들에게 제 동생을 소개팅 시켜줬다가는 그 누나의 그 동생이라고 손절당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눈에는 막내 동생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착한 아들처럼 보이겠지만 밖에 내놓으면 결혼정보회사에서도 가입이 될까 말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 동생이 막상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할지 본 적은 없어서 예상은 못하겠는데 그래도 평소 집안에서 행동하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이기적이고 누가 자기를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같이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놓는 법이 없고 고기를 먹으러 외식을 나가도 집게 가위를 들고 고기 굽는 모습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저랑 둘째가 부모님부터 막내 동생까지 다 챙겨줘야 하고 제가 막내에게 고기 좀 구우라고 하면 자긴 원래 못한다며 고기는 잘 굽는 사람이 구워야 한다네요. 불판 위에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놓으면 남한테 먹어보란 얘기도 없이 젓가락으로 쏙쏙 집어서 본인 입에 집어넣습니다. 제 동생이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철없어 보이고 얄미운지 다른 여자가 어떻게 제 동생을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포기를 안 하셨고 몇 달 전에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소개팅을 빙자한 맞선을 본 적이 있었나 봐요. 상대방이 33살의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아가씨라고 하는데 처음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지만 제 동생이 아직까지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고 있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고는 그대로 파토가 났답니다. 동생 나이가 39인데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자동차를 좋아해서 3년이 멀다 하고 새 차로 바꾸질 않나 벌면 버는 족족 카드값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집은커녕 원룸 전세를 얻을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39에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고 앞으로도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 동생이 그 소개팅을 실패하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막말을 쏟아냈던 것 같아요. 잘하고 돌아왔냐고 물어보는 엄마한테 자기가 집이 없어서 여자를 못 만난다며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집도 못 사주는 것이 문제라고 화를 냈답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집도 없으니까 여자들이 나를 무시하지. 다신 나한테 소개팅 나가라고 하지 마. 나는 평생 혼자서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을 거니까
집도 없는 놈이 여자를 어떻게 만나겠어? 평생 아들이 사달라는 건 다 사주고 아들이 사고 치면 전부 덮어주고 수습하며 사셨던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아빠가 동생 장가 보낼 때 전세금이라도 보태주려고 지금까지도 매달 얼마씩 따로 모으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래봤자 집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겠죠. 오죽 답답했으면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고 둘째한테도 전화를 걸어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아무리 저희가 먹고 사는데 문제없고 둘째는 돈이 많은 부자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내 동생한테 아파트를 사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 나이면 멀쩡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 월급 모아서 집을 장만했을 텐데 제 남편이 돈을 더 벌게 해줄 자리를 소개해줘도 싫다고 하고 기껏 이제 와서 부모님한테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집도 없으니 여자를 못 만난다고 징징대는 건가 싶더라고요. 정말 제 동생이지만 너무 한심하고 평생 저렇게 혼자 늙던지 알아서 하라는 마음이었죠. 친정도 형편이 뻔하기 때문에 당장 집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번 일만큼은 친정 부모님도 어쩔 수 없겠다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갔는데 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뜬금없이 부모님이 이사 준비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추운 겨울에 무슨 이사를 간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부모님이 그 집에서 15년 넘게 사셨는데 왜 이사를 가는지도 전혀 짐작을 할 수 없었죠. 우리 그냥 이 집 팔았어. 아빠가 돈이 조금 있어서 그 돈으로 아빠랑 나랑 반전세 얻을 거고 상혁이한테 오피스텔 한 채 사주려고. 그래야 걔가 여자 만나서 결혼이라도 하지.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과 막내 동생이 살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동생한테 신축 오피스텔을 사주신다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남은 돈에 아빠가 모아놓은 돈으로 보증금 1억에 월세 45만 원짜리 투룸빌라에 반전세로 들어간다 하네요. 당연히 저는 그게 무슨 이상한 짓이냐고 반대했지만 이미 집이 팔렸고 계약금까지 다 받았답니다. 막내한테 집을 사주면 장가를 보낼 수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 걔는 집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상태가 그 모양이고 아직 철이 안 들었는데 어떤 여자가 인생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둘째 시집 갈 때는 부모님께서 딸은 출가회인이라며 숟가락 하나 보태주신 거 전혀 없으셨죠? 그러면서도 명절에 차례 비용 보내달라 하고 생신이 다가오면 올해는 패딩을 하나 갖고 싶다. 아빠는 금목걸이 하고 싶다면서 저와 둘째한테 십시일반 돈을 대놓고 요구하셨어요. 속은 터지지만 아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으니 적당히 챙기며 지냈었는데 당연히 저와 둘째가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건 없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저희 앞으로 돌아오겠다 생각했던 적도 없고 어차피 재산이 있어야 탐을 내던 동생이랑 싸우든지 하죠. 딸랑 지금 살고 계시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엄마 아빠 늙어서 병들고 아프면 그 집을 팔아서 병원비 쓰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던지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노후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다짜고짜 사는 집을 팔고 동생한테 재산을 다 넘겨버리면 앞으로 대책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험한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제가 깊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집을 팔아서 엿을 바꿔먹던 동생한테 물려줘 버리던 어차피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마음이었죠. 저희 아빠 올해로 72이고 엄마는 내년에 7순이에요. 연세가 있으셔서 일을 더 오래 하시기도 힘든데 앞으로 어쩔 생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앞으로 아빠가 올해 일도 못할 텐데 월세는 어떻게 감당하고 집을 팔아버렸으니 노후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엄마가 하신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든든한 딸들이 둘이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가 월세 내주고 하나는 생활비 보태주겠지. 방금 전까지 살던 집 팔아서 남동생 줬다고 하던 엄마 입에서 어떻게 뻔뻔하게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40년 넘게 참고 살았고 부모님에게 딸은 원래 아들보다 귀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인가 보다 생각하며 넘어갔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줬으면 아들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해야지 왜 아무런 죄 없는 딸들한테 기댈 생각부터 하시나요? 제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왜 엄마 월세를 대주고 생활비를 보태주냐고 막내 상혁이한테 달라고 하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또 제 속을 뒤집었어요. 걔는 앞길이 9만리인인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니? 너랑 둘째는 남편들도 돈 잘 벌고 먹고 살만하잖아. 그럼 니들이 눈치껏 친정을 챙겨야 하는 거야? 이 모자란 것들아!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자식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고 저희 시집 갈 때는 출가 외인이라며 10원짜리 한 장 내놓지 않더니 이제 와서 친정 챙기라는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저는 엄마한테 월세고 생활비고 한 푼 보탤 생각도 없고 아마 둘째도 저랑 똑같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엄마 아빠한테 받은 거 이상으로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더 바라지 말라고 했죠? 야, 낳고 키워줬으면 평생 부모한테 은혜를 갚는 게 당연한 거야. 너희만 잘 먹고 살면 그만이냐? 어쩜 딸이라는 것들은 하나같이 이기적이야? 걔도 밥 주고 키워주면 주인한테 평생 충성하더라. 이런 개만도 못한 것들아. 실제로는 더 심하게 쌍욕을 하셨지만 그런 것까지 적지 않을게요. 저는 더 이상 부모님 뒷바라지 하기도 싫고 호구처럼 매달 돈 빨리며 살기도 싫어서 앞으로 안 찾아갈 테니 아들이나 평생 끼고 챙기며 사시라 말씀드렸어요. 요즘 이렇게까지 아들, 딸 차별하는 부모가 세상에 또 있나 싶어요. 저도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고 둘째 동생도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사는데 둘 다 똑같이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들이고 누가 더 좋고 나쁘고 할 거 없이 똑같은 내 아이들이거든요. 한 번도 차별 대우 해본 적 없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친정 집안 없는 살림에서 부모님이 저한테 많이 해주지 못하셨던 걸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 자식을 다 챙길 수 없으니 선택과 집중을 하신 거라고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정 떨어지고 부모라는 생각도 안 드네요. 돈을 달라 선물 사달라 할 때 말고는 딸내미들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모님 필요 없고 둘째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저랑 전화 끊고 나서 바로 둘째한테 똑같은 소리를 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둘째도 거절했고 저보다 더 많이 욕을 먹었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는 아들만 있으면 되니까 저희 두 못난 딸은 사라져드릴 생각입니다. 출가 외인인데 저희한테 용돈 같은 것도 바라시면 안 되잖아요? 가끔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이 바뀐 게 아닐까 싶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저 예뻐해주고 잘해주시는 시부모님한테나 잘하면서 살려고요. 돈을 떠나서 정말 마음이 상해버려서 자식 노릇 못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